오후장 파워업 박리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갭상승 출발한 이후 20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가 약해서 반등 가능할까 우려하기도 했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한 달여 만에 201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부에서 요인을 찾아본다라고 해도 독일의 경기대 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고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시장 대응하기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과 매수 가능한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한 달여 만에 2000선 재확인했는데요. 이 가운데 전차군단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는 2010선마저 회복한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202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62%의 오름세 보이며 2018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재 4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수려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여기에 프로그램 쪽에서까지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수는 상승 탄력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현재 525포인트 선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6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525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우리 증시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들어오고 있는 현재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 3원70전에 내림세 보이며 1077원 5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 상승폭 더욱더 확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와 또 실적 기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불어지면서 오전장에서 150만 원 회복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153만 3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차 시장의 수요 부진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현재 31,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LG화학 역시 1%대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3%대 강세 보이며 42,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이 3%대에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9만 2,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약 보합권, 서울반도체와 SK브로드밴드, 다음까지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M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4,550원에 거래 중이고요. GS홈쇼핑이 2%에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에 오늘 5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요. 현재 18만 7,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시즌의 낙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4%대 조정 흐름 받으며 6만 1,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주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강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2%대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2%대 오름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LG디스플레이 쪽에서는 4%대 강세 보이며 37,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달여 만에 2000선을 회복하면서 오늘 증권주 주가 역시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2%대 강세 보이며 57,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이 1%대 상승 흐름, 미래에셋증권 흐름이 좋습니다. 4%대 강세 보이며 41,4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오늘 시멘트주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반 오름세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성신양해가 3%대 강세 보이며 7,270원에 아세아시멘트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시멘트가 현재 4%대의 강세 흐름입니다. 이어서 쌍용양해가 7%대의 급등세 보이며 7,98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검토설이 돌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에너지솔루션은 하한가 나타내면서 2,39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CNK윈터 살펴보겠습니다. CNK윈터 오늘 주가 조작 혐의로 관계자들이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주당 715원 밀려 4,06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성 LST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성 LST 주가 오늘 한국실리콘 회생 기대감에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인데요. 12%대의 급등세 보이며 3,97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써니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써니전자가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안철수 테마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틀째 하한가 이어지고 있는 써니전자 현재 4,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선현물 모두 매수하고 있는데 그동안 매수를 해도 그 강도가 약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돌파하자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후장 특징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됐던 해외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좀 해소되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3천억이 넘어섰는데요. 현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물 쪽에서 지금 6천 계약 넘는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프로그램 쪽도 지금 현재 2,3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1,2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4조 원이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동안 매도 기조에서 약세를 보여줬던 이러한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전에 이제 민감주를 계속 편입해 오는 부분은 일전에 우리가 체크를 좀 했었죠. 그러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상당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쪽이 가장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외국인, 기관 모두 다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전자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도 현재 지금 매수하고 있는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는 모두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좀 돼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쪽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도 며칠 전에 제가 조선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체크를 좀 했었는데요. 이러한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세도 좀 우리가 고려를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러한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매수가 여전히 유입이 좀 되고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에 대한 부분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감주 쪽으로 계속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가장 강하게는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며칠 동안 코스닥 쪽이 가장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코스피는 좀 답보 상태 이후에 오늘 강하게 코스닥보다 훨씬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한 0.6%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전기전자 쪽이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삼성전자가 150만 원 다시 회복이 되고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에 의해서 신규 이제 스마트폰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태죠.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LG 쪽에서 이미 옵티머스 T가 출시가 됐고요. 삼성 갤럭시 S4라든가 갤럭시 노트 3 이런 부분이 2분기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또 모멘텀을 이유를 좀 대자면 그런 부분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들에 대해서도 어제 좀 언급을 해드렸죠. 박스 트레이딩 여전히 유효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러한 현상 부분.
현재 지금 해외 누적 판매도 5천만 대가 돌파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자동차에 대한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한 구간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의 어떤 자동차주가 주도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현재 지금 어떤 철강이라든가 조선업종의 그런 흐름을 보자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1월 달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주도주에 좀 변화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철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현재 조선업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주량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지난달 수주량을 확인해보면 이미 수주 부분에서 1위의 자리는 중국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중국이 현재 지금 국내 어떤 수주량의 2배 정도 가량의 그런 수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서 금액적으로 따져보자면 실제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은 한국이 아직도 1위 자리를 고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자면 고가의 선박에서의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을 보자면 상당히 좀 첨단 기술을 요하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질적인 어떤 성장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판단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런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이런 거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도 다음 달 3월 달부터 바로 한 2주 정도 뒤에 3월 3일부터죠. 중국의 양회를 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또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수요 확대 부분, 이 부분을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정유주라든가 롯데케미칼 이러한 종목들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관련 쪽도 자동차 관련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 한국 타이어가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신정부 출범이 되면서 그러한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해외 수주의 모멘텀이 있는 실적이 좋아지는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여전히 좋은 흐름을 좀 추세를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 이제 금융이라든가 증권주들의 그런 흐름을 보고 월봉의 흐름을 보고 상승의 어떤 초입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제시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엔터라든가 오늘도 지금 엔터주도 좀 한 YG엔터가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주도 전일에 이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자결제주도 한 2% 이상씩 오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섹터를 여전히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IT 부품주 쪽도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는 섹터고, 사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반복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되면서 현재 그 부분이 그렇게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2000포인트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2017포인트, 18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일전에 한 이틀 3일 전이었죠. 시장이 1970포인트대에 멈춰 있을 때 아직도 그런 민감주를 편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라면 그때라도 편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종목도 언급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시각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조정 구간, 약간의 숨고르기,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미국의 시캐스터 발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2000포인트의 안착 과정이 나타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격이 벌어진 그러한 대형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올 때를 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26,500원인데요.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 이미 이제 SK하이닉스는 24,000원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만약에 신규 매수를 지금 현 구간에서 하고 싶다면 25,000원대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를 좀 기다렸다가 매수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그 관심 가지는 섹터는 좀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전기전자와 그리고 이제 철강, 그리고 화학,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혹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제한적인 반등을 주는 그러한 종목인지는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라고 판단이 듭니다. 건설주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럼 현재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면, 이러한 시청의 상위주, 민감주들을 편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매수를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언급을 좀 해드리면, 지금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한 4%,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도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라는 종목, 지주사로 가서 LG라는 종목이 한 구간에서 편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LG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학주 중에서는 롯데케미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롯데케미칼이 현 구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철강에서는 포스코는 제가 올해 좀 2013년도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좀 큰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업종 내에서 또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종목 찾아보시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에서는 삼성물산을 말씀드리고요. 정유주 SK이노베이션 여전히 18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금융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매수 가능한 종목도 들어봤고 대형주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도 잘 들어봤습니다. 김영건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하루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네. 바로 파인 디지털입니다. 바로 내비게이션 및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파인 디지털 많은 분들이 이제 아틀란 맵을 제조하는 회사로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자회사인 메퍼스를 통해서 전자지도 아틀란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개발, 생산, 판매 및 AS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어찌 보면 차량용 내비게이션 전문 기업입니다. 바로 이제 차량 내비게이션, 특히 이 부분 내리평 내비게이션 부분에서는 강점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수익성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블랙박스 시장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신규 상승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블랙박스 보급률이 올해 22%로 전망됨에 따라서 블랙박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15%가량 증가한 3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수익원이었던 내비게이션 사업의 안정성에 더불어서 향후 이제 블랙박스 부분의 성장성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양 날개를 다는 모습이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주가도 이를 계속해서 꾸준히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장중에 1.3% 이상 상승을 하면서 9,69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원 언저리 바로 밑단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바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근거로 지금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기 유입이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에서 나타나면서 주가도 우상향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니만큼 아무래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141억과 147억으로 컨센서스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12만 스포츠퍼 기준으로 현 주가 수준은 올해 실적 대비해서 한 6.7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부분에서 오늘 충분히 매입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만원선이 1차 저항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원선을 돌파할 경우에 일단 목표가 12,000원선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는 거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로는 좀 이제 최근에 좀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1선, 지금 현재 11선이 위치하고 있는 8,700원 선, 이 부분 지켜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쓴 파인 디지털이었다.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추천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희 지점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비아트론입니다. 코드번호 141000번인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AMOLED, 아몰레드라고 하죠.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고사양 디스플레이 구현에 필요한 열처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특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TV용 OLED 양산 라인에 지금 7,063억 원 정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쪽에 관한 수익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아트론의 경우 열처리 장비에 관한 수주가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주가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OLED 투자 확대는 LG 디스플레이만의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올 한 해 내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인데요. OLED 장비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BOE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 비아트론의 강점이고요. 여기에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공정 장비로서 국내 유일의 열 처리 장비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익의 질 또한 우수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아트론의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고해상도 투자 본격화에 따라서 투자 과실을 회수 시기로서 올해가 투자 과실 회수 시기 원년으로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실적이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 1,072억에 영업이 244억 컨센서스 잡히고 있으면서 현 시총 수준인 1,772억 감안했을 때 향후 지금 성장성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LED 업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공급 과잉 우려에서 있어서 좀 주가가 발목을 잡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지금 턴어라운드 하였는데요. LED 조명의 성장성을 시작으로 해서 플렉스 오브 디스플레이, 최근에는 LED TV, OLED TV의 아무래도 고화질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쪽의 성장성 자체가 꾸준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주가 자체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시면 중기상 이중 저점을 기록하면서 전환선 자체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5월 IPO 시장 진입을 통해서 증시에 입상한 이후에 그동안 LED 공급 과잉 우려에 주가가 발목을 잡혀 있었던 것이 올해 초 성장성이 재부각되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평선의 배열 또한 121선, 장기 이평선까지 정배열이 나와 있는 국면에서 중기 추세 전환에 대한 지금 강력한 신호인 이중 저점까지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급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외인이 지난 3개월간 지분율을 8.9%에서 10.7%로 1.8%포인트 끌어올리면서 주가 추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으니만큼 한번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매입가는 금일 종가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현재 17,450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만원 선 돌파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2만원 선 돌파할 시에는 22,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현재 20선이 위치하고 있는 15,000원 선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수급도 긍정적이다. 비아트론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유로존 경제지표 호주에 힘입어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3.91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68%, S&P 500지수는 0.73% 뛰어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월 미국 주택건설 업체들의 신뢰도가 경제 불확실성과 타이트한 대출 여건 지속에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2월 주택시장 지수는 46으로 이는 1월 확정치인 47은 물론이고 전망치인 4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 투자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이번 달 투자 신뢰 지수는 48.2로 전달의 31.5를 넘어선 것은 물론 시장 기대치인 35를 크게 웃돈 것으로 지난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일본의 무역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1월 무역 수준은 18조 7천억 원 적자로 1979년 1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일본의 1월 무역 수지 수출액은 6.4%, 수입액은 7.3%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과 오늘의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2020점까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랜만에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2,000포인트 안착 이후의 문제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상승의 상황은 그동안의
글로벌 주식시장과의 디커플링 상이 해소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떤 추세적인 의미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모멘텀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소외되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경기나 기업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해서 조금 약화되었던 측면보다는 금리 차에서 나타나는 밸류에이션 갭이 그만큼 컸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제 시장을 짓눌렀었던 악재가 해소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환율 조건을 고려해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그 상승을 지원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는 기간이 아주 누적되어 왔었다라는 점, 그런 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도나 어떤 환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어떤 안도 랠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시너지를 냈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네, 오늘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3,300억 원 이상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6,000개약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좀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올 네. 연초부터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실망스러운 부분 등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뱅가드 어떤 그 벤치마크 변경 관련된 매물 부담 등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의식해왔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우선 기조적으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등은 있지만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환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동북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비중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반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폭 매도 위쪽으로 돌아선 반면에 일본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0월 이후 40조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전반적인 신흥시장 아시아 내에서 한국보다는 다른 동남아 증시 및 일본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더 크게 느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 여력이 강해졌다라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뱅가드 물량에 대한 출회 가능성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의 베이시스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허니문 효과라고도 하죠.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우선 당장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은 분명히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 박근혜 당선인이 여러 가지 정부 인선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정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라든지 그 정확한 어떤 공개에 대한 부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결국은 현 정부가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 등을 감지했다라면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이에 선제적으로 반응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다만 차기 정부에 대한 어떤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의 코드가 우선 경제 활성화적인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복지 부분에 대한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라면 경제에 대한 어떤 부양 효과 등은 조금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차기 정부 출범과 관련된 이슈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글로벌적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간밤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 발동 시점을 늦추자고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한 가지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변동성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우선 이미 지난 연말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위기감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 재정 감축에 대한 어떤 그런 발효 우려 등은 이연될 가능성 자체가 커 보입니다. 오히려 시장 심리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 미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합의 이슈는 크게 우려가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조금 노이즈가 발생되는 부분 등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시장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장 24, 29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탈리아 총선 관련 이슈는 현재 지지율의 격차 등으로만 놓고 보면 정책 리스크로 분류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런 미국 재정위원과 관련된 우려, 이탈리아 총선 등과 같은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 이슈는 펀더멘탈 결정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 요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황과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선현물 매수 모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간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오랜만에 커플링 현상 보여지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커플링은 맞지만 네. 지수의 큐노피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수의 큐노피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선물에서는 매수지만 저거는 이제 매도에 대한 환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뱅가드 물량을 받아주면서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퀘스터 얘기 나오는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분위기가 그거를 문제 삼게 될 경우에 공화당 쪽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재정정책 감축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시퀘스터라는 것을 가지고 시장을 압박하기엔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을 상당히 돋보이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간만에 1,000억대 이상 들어온 것도 정말 오랜만이죠. 아마도 일본에 들어갈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증시가 신용 등급을 비교 대상을 했을 때 허가 현재 8.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만만 해도 한 14배 정도가 되고 중국이 10배 정도 생각하고 일본 13배 정도 되는 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저평가돼서 헤지펀드들이 일본의 엔화 약세에 3개월 진입해서 10%의 수익이 났다면 우리나라도 단기간에 10%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메리트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 전체적으로 매수하는데 유통업이나 전기가스, 그러니까 내수 관련주는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화학업종, 금융업종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화학 외국인과 똑같이 몰려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관이 다른 업종 예를 들어서 비금속이라든가 철강금속 이런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지금 대부분 매도라 그러는데 운수창고 업종과 유통업에서만 소폭 매수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53만 원, 제가 방송에서 152만 원까지 다시 올라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더 오버슈팅이 들어왔죠. 추세적으로 더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시장을 받칠 수는 없습니다. 주변 종목의 차화정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따라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는 잘 버티고 있지만 화학주가 그리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막판에 화학주에서 시세를 주는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뉴욕 증시와 키 맞추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전략을 한다면 신규 매수 진입을 원하시는 분은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종목은 저는 이제 코스닥 종목은 안 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말씀 안 드리고 거래소에서 대형주 위주, 경기 민감주 위주로 편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 좀 열어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상승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네. 추가 상승 용어를 쓰기도 좀 그렇고요. 네. 이제 많이 상승했을 때 추가 상승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원래 유로 원달러 계산하면 한 2,120 정도 지금 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키높이 정도로 바라보고 지금 막 35% 올랐으니까 이게 더 추가 상승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키높이 맞추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규 접근도 가능하겠고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2021포인트까지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로 나서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시장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키는 바로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아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지수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 1930포인트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랠리가 붙으면서 다시 1970포인트까지 쉽게 올라오는 흐름 이어졌고요. 그리고 1970포인트에서 지지를 해줬던 세력이 누군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바로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과 투신권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지지를 해주면서 외국인을 유혹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더 오늘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섣불리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상황보다는요, 저는 조금 다른 전략을 조금 제시해 드릴 것 같은데, 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기관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투자라든지 아니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순매수를 항상 유입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느 정도 포지션 자체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020포인트 이상에는 지금 자문형 랩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네. 주식형 펀드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12조 가량의 물량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한 번만에 돌파하기라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경험적인 수치를 한번 보시더라도 전에도 2020포인트를 돌파를 강하게 할 때도 네. 모든 사람들은 또다시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이 그만큼 뚫기 힘들다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느꼈을 거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순유입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순유출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져야지만 여기에 202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 사이를 쉽게 돌파할 수 있는 흐름 나타날 수 있겠고요. 네. 만약에 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조정이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만큼 고가놀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일단 다우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면요, 다우 차트 같은 경우에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물량을 고르고 있다는 표현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드러내고 난 다음 강하게 다시 거래량이 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방향성 자체를 나타내기 전까지는 당연히 거래량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차트를 보시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는 분할 매도를 조금 대응을 좀 하시고요. 대부분 3분의 1 숏커버링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이기 때문에 3분의 1 가량의 물량은 정리를 좀 하시고 나머지 3분의 2는 보유를 하셨다가 돌파하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자. 이익을 챙겨야만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지금 떠 있는 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예. 네, 일단 이상로 전문위원은 오늘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 비중을 조금만 한번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추천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즌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IT, 전기전자, 그리고 경기 부양 관련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올라올 때마다 제약주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이 좀 당분간 나타났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제약주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지금 대부분 다 마무리하는 시즌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악화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벌써 이제는 선반영이 되는 분위기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더라도 밑꼬리가 강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바로 맥점은 여기죠. 밑에 올라오는 지금 120에서는 꼭 지켜주리라,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지금 밑꼬리로 지금 말아 올렸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종가적인 차원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즌만의 매력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세계 1위의 분자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타켓 유전자만 검출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20가지 여기에 이제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타의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4가지까지 판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가지를 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시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시장의 점유율이죠. 그래서 세계 1위가 바로 로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위권 안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라이징 스타를 갖춘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만큼 세계적인 기술,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1%대에 머물고 있다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서 지금도 계속적인 신규적인 계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검진센터, 식품업체들과 계속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뭐 기업들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뭐 미국의 듀폰이라든지 아니면 피셔 사이언티픽, 그리고 일본의 에자익, 그리고 SKT 같은 그룹이 지금 어느 정도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정부가 이제 곧 시작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트렌드 자체는 어느 정도 바뀔 거고요. 우리가 헬스케어 가장 운운하고, 헬스케어주는 반드시 3년, 5년 뒤에 갈 것이다, 그렇게 무작정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하에 헬스케어 관련주를 매수하는 게 좀 낫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잡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보다는 시장가치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장기적인 투자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박스권 상단 7만원대를 지금 두 번째 돌파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를 감행을 함으로써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하락하는 그런 추세대로 왔는데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상당히 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단에 있는 6만원대 맥점을 지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6만원대 지지가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다시 한번 더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좀 해보겠고, 지금 무상증자 물량이 첫 번째 이제 주식이 악화된 원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실적이었죠. 실적이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65,000원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오늘 좀 개파락 출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 시장과 좀 다른 역발상 투자를 조금 지향을 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사도 괜찮다는 거죠. 그만큼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말은 시장의 예상을 만회했다는 겁니다. 시장의 예상을 만회했다는 거는 그만큼 2013년에도 그만큼 기대감이 더욱더 낄 수 있다는 거고, 대신 2012년까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일수록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닉이라는 종목도 그랬고요. 지금 이제 방송에서 뭐 한경이라든지 아니면 머니투데이 이런 방송에서 제닉을 추천 많이 하던데, 제닉을 우리는 3주 전에 했죠. 그리고 우리는 수익을 다 챙겼고 우리는 이제 오늘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 같은 종목도 곧 타 방송에서 말 많이 하겠죠. 그 전에 우리가 선 반영, 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 매수 접근해서 시즌 한번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6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10%만 갖고 있고요. 대상과 제닉, 한솔재지가 10%씩, 한국콜마, 뉴플렉스, 덕성이 2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이 수익 구간에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콜마가 5% 이상, 그리고 덕성이 19%, 뉴플렉스가 5% 이상, 한솔재지가 2%, 제닉도 11%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있네요. 대상도 7.3%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 수익 구간에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AS를 받아볼까요? 그 중에서 뭐 몇 개만 한다면 일단 제닉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조금 불안한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원래는 쌍바닥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원바닥만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올라가는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대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률 20%를 노리시는 분들은 한 번 더 21선 지지를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제닉 같은 경우 우리는 2주 전에 했죠. 하지만 지금 한번 보시다시피 제닉 키움증권에서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에서 내일장 빨간펜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네. 방송이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그 전에 다 매수를 했죠. 그러면 이 분들에게 우리는 여기에 제닉에 대한 31,250원 가격에 팔면 되는 거죠. 그만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익을 남기면 되는 거고, 당연히 방송에서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 정예로 지금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예. 대신 오늘 정리를 좀 하는 종목은 한국콜마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콜마요? 예. 왜 한국콜마를 정리하느냐 하면 한국콜마도 좋습니다. 물론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제닉과 한국콜마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제닉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대신 한국콜마는 이익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가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프렉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지금 2%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받는 종목도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오늘 신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즌을 매수를 하고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재미도 드리고 수익도 네. 드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프렉스도 네. 오늘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AS까지 잘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5종목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한국콜마가 정리됐고 유플렉스도 이익 실현하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현재 덕성이 20%, 한솔재즈가 10%, 제닉이 10%, 대상 그리고 시즌도 10%씩 담겨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한국콜마 제외하자라는 말씀 해주셨죠. 덕성 보유해보자, 한솔제주도 보유, 제닉도 보유 의견 주셨고 대상도 보유입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은 시즌 오늘 종가 접근해보자,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 58,000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